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벽돌책 밥 먹듯이 읽어라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유영만 교수님의 독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벽돌책 읽기에 도전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벽돌책, 소위 말하는 두꺼운 것을 벽돌책이라고 하는데, 읽기가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힘들겠죠? 재밌는 내용이면 집중해서 빨리 읽을 텐데,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끊어지겠죠, 내용이. 자, 그 이유가, 물론 다른 것도 내용이 어려워서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이 SNS의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기만 좀 다른 곳에다 두더라도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책을 20분 읽겠다, 30분 읽겠다 이러면은 전화기를 좀 다른 곳에 두거나 아니면 무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가 정한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꺼운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 완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때그때 그 단어를 찾아야 되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되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두꺼운 책은 결국 중간에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벽돌책을 안 읽는 이유, 못 읽는 이유는 아마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자의 경험과 나의 경험 사이에 그 공감이 되는 저 공통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죠. 아, 이 책 나도 그래 이러면서 공감이 되면서 더욱더 몰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저자와 나랑 그 경험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독서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삶 자체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의 책에 쓰여진 그런 좋은 내용들을 내 삶에 자꾸 적용하다 보면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예전에 내 삶과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벽돌 책도 내 경험이 어느 정도는 또 닿아서 공감이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벽돌 책을 너무 등한시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렵고 두꺼운 책. 그래서 좀 삼독을 일단 권하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해보느냐. 이 책을 읽기 전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저자가 과연 이 책을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집필을 했는가 관점에서 한번 내가 생각을 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텍스트를 대충 우리 앞에 보면은 목차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인 전체 내용이 뭐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안에 자세한 거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읽기 좀 의미가 무엇인가 이 책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책을 읽은 내가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이죠. 이 책에서 내 삶에 좀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잡았다라면 이 책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렵고 두꺼운 책이라도 내가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부감보다는 그죠? 이렇게 호기심이 좀 더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무작정 읽지 마시고 처음 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우리가 목적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겠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무작정 읽는다라면. 그래서 이런 마음, 삼독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책은 아무래도 읽다가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우가 1년에 한 권, 올해 이 한 권의 벽돌책을 읽어보겠다라는 거를 좀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계획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안의 내용들이 사실 뭐 100% 다 기억 안 나겠죠. 당연히 두껍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읽고 나면 여러분 이 쾌감, 성취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내용은 다 생각 안 나지만 이 백돌 책을 10쪽씩 20쪽씩 이런 식으로 길게 잡고 읽어봤거든요. 내용은 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재미없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왠지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끝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다른 벽돌책도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체의 두께로 보면은 500쪽, 600쪽, 1000쪽 이러면은 솔직히 읽기가 힘들거든요. 접근하기가. 근데 이것을 하루에 조금씩만 읽으면 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물론 독서 모임 이런 거 하면은 같은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서 우리 이 내용을 공유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고전도 마찬가지고 벽돌책도 마찬가지고 다 아무래도 함께 하는 힘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지 않더라도 혼자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페이지를 좀 하루 분량으로 나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 방법, 이 유영만 교수님의 독서 방법은 많은 독서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정리를 하는데 자기만의 정리 방법이 다들 있으신데 이분은 한 챕터가 끝나면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라든지 그 챕터 안에 나왔던 주요 내용들, 뭐 관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는 순간에는 그 문장이 좋고 기억이 날 것 같지만 사실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드는 문장들은 줄을 끊기만 하지 말고 옮겨 적어 놓고 옮겨 적은 후에 나의 생각도 한번 적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그림 그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또다시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라면 뭐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블로그라든지 개인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아웃풋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밖으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읽고 끝난 것보다는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려운 책을 도전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쉬운 책만 읽으면 빨리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책을 여러분들이 딱 마주치면 생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쉬운 책만 읽으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생각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책이라면은 해설서를 먼저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백돌책을 또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설서도 왜 조금 더 뭐 만화로든 재밌게 쓴 책들 있죠. 좀 더 가볍고 그런 책들을 먼저 읽어보고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영만 교수님은 책을 읽을 때 항상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뭐 기록도 하겠죠. 당연히 메모하고 뭐 포스트잇 같은 것도 붙일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형광펜을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좀 많이 지저분하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봤다 어디 부분에 마음에 들었다 이런 것들은 또 옮겨 적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채독을 하라는 겁니다. 채독.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절대로 눈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몸으로 읽었다라면은 이것을 줄치면서 읽고 글을 썼다라면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 정도는 적용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겠죠. 그래서 마냥 좋은 문장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되느냐? 책은 정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이 다 좋은 책은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는 책이 좋은 책이죠, 사실은. 그래서 책을 펼쳤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부분만 먼저 읽고 끝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너무 한 권을 끝까지 완벽하게 읽어야 돼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책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우리 책꽂이에 책을 많이 사놓잖아요. 그러면 저거 안 읽었는데 계속 이게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너무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또 그 책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결국 읽는 이유는 우리 아까 생각이 커진다라고도 했지만 결국은 읽은 다음에 글을 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많이 읽은 사람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또 아웃풋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느끼실 거예요. 한 권을 읽었다라면 그 안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문장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줄치고 다른 데 옮겨 적으시고 그게 만약에 한 권에 20개가 나왔다라고 친다라면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 사이에 내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 1번하고 2번 사이에 뭘 써야 될까 이렇게 굳이 막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문장을 옮겨 쓰다 보면 내 생각이 저절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다 보면은 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경험이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왜 독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위급한 상황, 내가 정말 이건 위기야 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꼭 있죠. 누구나 다. 그런데 독서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일단 합니다.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지? 그리고 이 일을 좀 더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문제점이 뭐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놀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몸에 체득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 물어보고 살게 되겠죠.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결국 본인이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고에 종속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은 뭐 몇 권을 읽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책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한번 이렇게 책 읽는 방법 내지는 책을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이분의 인사이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